제가 이 사연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던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 사연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친오빠에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4살까지 잊을 수 없는 일을 당했고 폭행까지 당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28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집을 나와서 안 해본 일 없이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 오갈 곳이 없던 전 자살 시도하다 만난 경찰분에게 소개받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병원에 다니며 치료도 받고 마음의 상처를 하나하나 치료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아픈 분들 케어하며 저도 치유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해서 복지 쪽에서 일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당한 일 때문에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실은 좋은데 아이가 없다고 주변에서 너무 뭐라고 하니 저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그렇다고 아이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 다시 악몽을 꾸고 하니 얘기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언니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휴 진짜 제가 이 사연을 받은 지가 좀 됐는데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살면서 각자 사연이 없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이 친구는 진짜 얼마나 세상 살기가 싫고 괴로웠을까 상상이 안 돼요. 조금 더 일찍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마 친오빠니까 더 못 그랬겠구나 싶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 지금 결혼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사연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는데 이번 사연은 정말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니까 그러니까 언니의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고민을 무자르듯이 탁 정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방향을 좀 잡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어떤 것과 비교해도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실적으로는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남은 생을 계속 힘들어하면서 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픔을 좀 치료하면서 또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이니까 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는 게 더 크다. 그러면 저는 마음가짐을 바꿔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남편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요즘에는 일부러 아이 안 낳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 그 주변이 저는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부모님이면 남편과 상의를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의 분들이라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애를 안 낳아요? 애 있는 집은 분위기가 달라. 야, 자식이 주는 행복이 어떤 건데 그게 얼마나 큰데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봐. 자식 있어야 돼. 그래야 의지가 되고 그러지. 부부끼리만 사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 얼른 애 낳아.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의 이런 얘기는 그냥 덕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작 얘기한 본인들은 기억
또 못하실 거예요. 그냥 먼저 산 사람으로서 야 이런 게 좋더라 라고 조언해주는 정도? 그런 느낌일 거야. 그런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건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스스로 찔리니까. 제가 지난번 사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사연자도 자신이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 가족을 만난 건 불행이지만 자기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질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이번 생에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대신에 다른 행복을 찾아서 살겠다.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힘든 거죠. 근데 결국 자신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 우리가 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죠.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스타 프로리그 중계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선수들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가 당시 선수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좀 우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본 팬들이 그 선수를 아끼는 마음에 아니 왜 울려? 아 왜 질문을 이따위로 해?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터뷰 때 굉장히 인터뷰를 딱딱하게 하고 어떻게든 안 울리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그 전에는 그래서 너무 힘들겠어요. 이렇게 한참 그러다가 근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인터뷰에서 선수가 운다는 거는 인터뷰에 그만큼 몰입하게 만들었다는 거니까 잘한 인터뷰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들의 질타에 너무 의식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건 일부의 의견이고 나는 나의 중심을 잡아서 내가 잘하는 스타일로 가자. 타인의 얘기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귀뚱으로 그냥 이렇게 듣고 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내가 안 흔들릴 수 있거든.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작정을 하지 않으면은 얘기한 것처럼 자꾸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야지 되고 괴로워지잖아. 그 기억들은 사실 절대 잊혀지지 않죠. 하지만 마음에 저기 제일 안쪽 서랍에 꽁꽁 이렇게 넣어두고 놔둬야 되지 않을까.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결혼해서 일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사연자분이 약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누군가의 말 따위에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마음, 그래서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부디 어떤 식으로든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은 제발 참지 마시고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참고 버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연자님 이 얘기들이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메일을 더 줘도 좋고 앞으로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